기자초 만지용입니다. 오늘은 가수 서른도 씨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른도 씨 관련된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죠. 지난 25일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건데 이 차는 서른도 씨의 아내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른도 씨와 아들이 타고 있었죠. 그런데 사고 경위에 대해서 서른도 씨는 급발진에 의한 사고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실제로 급발진 됐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급발진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이 내용들을 짚어보는데, 일단 이 사고의 당사자죠. 서른도 씨와 저희 올드스타가 직접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서른도 씨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사고 경위를 말씀드리면요. 지난 25일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을 했고 행인 등 1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서른도 씨의 아내 이 씨였고요. 서른도 씨와 아들도 함께 타고 있었죠. 용산경찰서는 이렇게 밝힙니다. 25일 오후 8시 반경 이 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 인근 골목으로 들어가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차량은 이후 식당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행인 등 시민 6명과 택시기사가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서른도 씨 아내 이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장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라는 겁니다. 골목이에요. 상식적으로 골목 들어갈 때 속도를 줄이죠. 근데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차량이 빠르게 가서 결국 택시, 상가를 들이받고 멈춰섰고 그 사이에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이걸 놓고 봤을 때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 게 혹시 술을 마셨나 라고 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술은 마신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단 이런 사고, 꽤 큰 사고가 벌어졌는데 현재 서른도 씨의 상태는 어떤지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몸이 안 좋죠, 아무래도. 아, 그럼 지금은 그 입원 치료를 받고 계신 건가요? 입원은 아니고 지금 일본 지금 공연 가는 중입니다. 이제 비행기 타고 있습니다, 지금. 아내분이나 다른 뭐 같이 타고 있던 분들은 집사람도 원래 같이 가려고 하지 집사람은 너무 충격 먹어가 못 가고 네네. 걱정만 가고 있습니다. 서른도 씨와의 전화통화는 27일 아침에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 서른도 씨는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 중이었습니다. 이제 출발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때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거죠. 공연 바로 직전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공연을 취소할 수 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일본에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집사람도 함께 가려고 했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쇼크를 받아서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고에 대해서 서른도 씨는 급발진을 그 원인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이게 급발진이 가능이 아니고 내가 급발진은 말만 들었잖아요. 네네. 내가 직접 당해보니까 네. 이거는 살인 행위고 그리고 네. 우리가 그날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했어요. 네. 앞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순간적으로 이게 최고의 속도가 나왔어요. 한 200km 나왔을 거예요. 그 짧은 한 100m 거리를. 네. 진짜 이거 뭐 로켓처럼 날아가가지고 네. 날라서 네. 그 택시를 받고 가게를 받지 않아서 우리 다 죽었어요. 네. 차가 앞에 벤츠 앞에 거의 반이 다 날아갔어요. 자, 서른도 씨는 그동안 급발진에 대해서 얘기만 들었는데 본인이 이번에 직접 경험했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차량이 200km 속도로 달렸고 거의 100m를 순식간에 달려갔고 사고가 났다는 거죠. 이 100m를 달려가는 그 순간을 로켓처럼 날아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혹시 노후화된 차량인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질문도 던졌습니다. 이게 차가 네. 이게 출고된 지가 어느 정도 된 차인가요? 얼마 안 됐어요. 오래된 차가 아닙니다. 이게 이번에 E 클래스 580 최신형. 네네. 그러고 네. 에어백이 안 터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 세계적인 에어백이 안 명차가요? 터졌어요? 이거 지금요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뿐만이 아니라 다음으로 제2, 제3 이런 피해가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살인행위입니다. 살인행위. 네네. 내 죽는 게 문제 아니고 다른 사람도 죽여요. 네. 이것이 나 이런 공포는 처음이라. 자, 이에 따르면 출고한 지 얼마 안 됐고 뭐 아내분이 장거리를 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차와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조 증상이 없이 이런 사고가 벌어졌다고 서른도 씨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 급발진 여부는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도 제대로 밝혀진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 저는 이 부분에 더 눈길이 갑니다. 당연히 에어백이 터져서
차에 타고 있던 이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터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확인이 쉽습니다. 사고 난 차량 내부만 봐도 에어백이 터져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서른도 씨는 분명히 터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차량 결함으로 귀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조금 더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향후 경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부분도 서른도 씨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경찰에서 이제 뭐 CCTV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네. 조사를 하고 있죠. 네. 근데 나는 그 차를 사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런 공포는 처음이었다니. 그 순간의 공포는 네네. 만약에 우리 집 사람이 핸들을 잡았는데 조금만 그 사람이 만약에 당황을 하거나 했으면 그 앞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그 다 밀었을 거예요. 다 밀었을 거예요. 네. 그 대형 참사 아닙니까? 네네. 그거를 어떻게 하늘에 통하는지 그 사이를 잘 피해가지고 그 택시 잡고 그 식당을 치는 바람에 그나마 최소한 이게 사고가 적게 난 거예요. 네네. 이거 우리가 큰 길에서나 이랬더라면 아마 이거 아마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니까. 나는 이게 급발진이랑 내가 방송만 봤잖아요. 네네. 야, 내가 당사자로서는 이거 악몽이 악몽. 일단 경찰이 당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CCTV를 분석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일단 서른도 씨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공포라고 합니다. 왜냐면 아내가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서는 핸들을 계속 틀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행인들과 이렇게 부딪히는 사고는 벌어지지 않았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택시와 상가를 들이받고 차량이 멈춰서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서른도 씨, 이 다친 이들에 대한 사과도 잊지 않았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도 이 사고가 너무 억울하지만 이 사고로 인해서 M1 피해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향후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지는 혹시 좀 얘기가 된 게 있으신가요? 대처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생겨서 다른 사람, 제2, 제3 피해자가 안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게 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는 다른 것보다도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차를 통해 타진 사람들 내가 얼마나 미안합니까? 네. 그분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진짜. 자, 아무래도 이 사고 원인이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른도 씨 입장에서는 지금 사고를 낸 거죠. 그래서 더욱더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이 사고 정말 차량 앞면이 거의 절반 정도가 날아갈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당시 사고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이 사고로 인해서 이 차를 타고 있던 서른도 씨 가족들 역시 적잖이 큰 부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상태는 어떤지 서른도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 충격 때 공중에 붕 떴다니까요. 아이고, 참. 그 단단한 벤츠가 네. 앞이 거의 완전히 반파가 됐다니까요. 얼마나 세게 받았으면. 아니, 나는 그 목이 이렇게, 네네. 목을 이렇게 잘 못 움직여요. 그 충격이 너무 세게 충격이 와가지고, 네네. 목이 지금 공연도 가서 제대로 하려나 모르겠어. 목이 너무 아파. 근데 이거 진짜로 네. 너무 이거 급발진 이거 진짜 위험하네요. 네네. 아들이나 내나 우리가 현장에 직접 타고 그걸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네네. 소름 끼친다는 게 지금도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급발진은 현재까지는 서른도 씨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급발진에 의한 사고인지 아니면 운전 미숙인지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경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데 실제로 이 급발진에 의한 사고가 인정된 바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유사한 사례들을 봤을 때 급발진을 인정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른도 씨는 이 해당 차량 제조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급발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서른도 씨의 소속사는 서른도 씨 가족이 함께 이동하던 중 급발진으로 보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에어백도 안 터져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정확한 사고 원인은 당연히 경찰 조사를 기다려 봐야겠죠. 그런데 한번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지난 3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가 766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 급발진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어떻게 될까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급발진을 입증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서른도 씨 가족의 이번 사고가
앞서 인정받지 못한 급발진 의심사고 766건에서 또 한 건 더해지는 결과를 초래할지, 아니면은 처음으로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로 인정받을지,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경찰 조사를 지켜본 후에 또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